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자, 제가 어지간해서 풀 속에 안 들어오는데 요 식물 요 꽃은 보여드려야 돼서 자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꿀풀가에 오리방풀이나 방아풀 같은 그런 종류고요. 오늘 요 주인공은 요겁니다. 자, 노란색이 양지꽃 같이 피었죠. 양지꽃이에요. 근데 물양지꽃입니다. 잎이 딱 3장만 생겨요. 잎이 3장만 생기고 이렇게 잎집이 중간중간 생기면서 밑에서부터 지그재그로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장미과 물양지꽃, 잎은 딱 3장만 형성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모습이 꼭 참나무라고 비슷해요.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고 요런 꽃을 보고 잎을 보고 이런 걸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식물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머루덩굴인데 머루는 안 달렸네요. 위에 머루는 안 달리고 덩굴만 무성합니다. 소나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멋지죠. 자, 이 숲에서 또 이 소나무가 있고 낙엽송이 있고 그러면 예전에 이 근처에서 또 꽃송이 버섯도 본 적이 있고 해서 제가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딱총나무 열매가 아주 빨간 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 꽃도 노랗게 폈죠. 노랗게 폈는데 잎이 다르죠. 요거는 애기 똥풀입니다. 애기 똥풀은 유독식물이라서 일반인들이 함부로 약초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가자. 자, 여기 보시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줄딸기가 보이고요. 자, 요거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할미꽃처럼 이렇게 열매가 달렸죠. 할미꽃 열매처럼 달렸는데 요것은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이고요. 할미밀망이라는 그 사위질방하고 비슷한 식물입니다. 요거 이제 뿌리를 위령선이라는 약재로 사용하는 의아리하고 사촌지간입니다. 꽃이 흰 꽃이 피는데 의아리보다 조금 더 크고요. 아마 의아리나 사이질방 이런 종류들 중에서 꽃은 조금 크면서 좀 제일 이쁘게 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잎도 날카롭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3장씩 달리기도 하고 따로따로 달리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할미밀망이라는 미나리 아제비과의 목본입니다. 초본이 아니고. 그리고 이 식물은 꽃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요거 우울증 불면증에 좋은 쥐오줌 풀입니다. 뿌리에서 이제 쥐오줌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쥐오줌 냄새라기보다는 제가 이거 씨앗을 받아봤는데 아주 발냄새 심하게 나는 며칠을 안 씻은 그런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긴 하더라고요. 꽃에서도 그런 냄새가 납니다. 뭐 황화폐장애라고 부르는 마탈이나 이런 식물들도 꽃에서 냄새가 나는데 거의 그런 냄새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쥐오줌풀 전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세모래 덩굴이고요. 요거는 달의 덩굴이네요. 달의 덩굴. 달의 덩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열매가 안 보입니다. 달의 덩굴에 열매가 안 보이고, 요거는 거북꼬리입니다. 거북꼬리인데 줄기가 이렇게 잎자루가 길고 빨간색을 띠는 거 보니 요거는 풀 거북꼬리에 가깝습니다. 자, 요거는 멀리서 보면 꼭 온나무 비슷하게 생겼고 잎장도 여러 장이잖아요. 9장, 뭐 11장 있는 거. 그래서 들매곡간이 요런 거는 들미순이라고 하셨는데 요거 보시면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요 잎자루에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는 거. 요거는 북나무, 요건 온나무과입니다. 저기 개온나무도 있는데 개온나무, 온나무, 북나무는 다 온나무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배자라고 해서 여기 열매 벌레집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유 여기 진딧물도 많이 들어있네요.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약초로도 쓰는데, 열매집에 이제 생기면 그걸로 소금, 꽃이 폈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도 사용하고요, 소금 대용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금나무라고도 부르는 북나무입니다. 특징은 여기 잎자루가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뭘까요? 산본나무입니다. 산본나무. 여기 주변이 전부 이렇게 큰 행초가 많이 피어 있네요. 큰 행초입니다. 큰 행초. 큰 행초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신감채라는 사냥과 식물인데, 강화라고 비슷한데, 신감채, 강활, 이 꽃을 봐야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아니까 신감채라는 사냥과 식물입니다. 자, 여기는 예전에 이제 텐트도 있고 했던 데크도 있는데, 지금은 다 철수를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잘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꽃이 굉장히 이뻐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엉겅퀴입니다. 엉겅퀴고, 여기 보시면 이제 꽃이 피었다가 씨앗이 맺히잖아요. 요 씨앗의 추출물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을 해독하고 재생시키는 효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엉겅퀴 치면 밀크시슬, 실리마린 이렇게 나오는데, 저 북유럽 쪽에서 자생하는 2년초인 그 흰무늬 엉겅퀴라는 엉겅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출한, 요 씨앗에서 추출한 물질이 실리마린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요게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간을 해독시키고 재생시키는 효능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 이 식물 엉겅퀴 전체가 다 먹었을 때 그런 성분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성분들이 다 조금씩은 있겠죠. 근데 요 씨앗에서 추출한 물질도 얼마 안 나오지 않는데, 이 전초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자세하게 알고 써야 되고, 독이 없는 식물이니까 나물로도 드시고 약으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대로 알고 쓰시고 해야지, 잘못 사용해서 오용하고 남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피를 지혈시키는 작용은 아주 탁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질환, 지혈시키는 작용, 위장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간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 또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출혈에 사용하는 그런 약초는 틀림없고, 여기 씨앗에서 추출한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을 재생시키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지만, 만병통치, 간을 해독하는 만병통치의 약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꽃은 너무 이뻐요. 그죠? 자, 요렇게 씨앗이, 요거는 잘 여물었네요. 그죠? 요 씨앗, 얼마 되지 않는, 여기에서 추출해봐야 0. 몇 프로?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자, 이렇게 날려주면 어디 날아가서 또 자기가 자리 잡고 성장하겠죠. 여기 태백시 인근에 또 엉겅퀴가 상당히 많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또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자, 요거는 보니까 붉은 참반디가 아니고 참반디, 붉은 참반디 맞나요? 예, 붉은 참반디가 꽃이 다 폈다가 열매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벌써 맺혔어요. 예, 열매가 맺혀 있는 붉은 참반디고요. 옆에 요거 보실래요? 요게 광대수염입니다. 꽃이 피고 나서 여기 마디에, 잎자루 여기 주변에 이렇게 꽃 씨앗 시주머니가 달려 있죠. 자, 요거는
광대 수염입니다. 꿀풀과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봄철에 나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게 송장풀이라는 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게 쐐기풀, 가는잎 쐐기풀도 비슷하게 생겨서 함부로 막 모르시는 상태에서 만지시면 손 찔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광대 수염. 여기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 입자루 주변에 시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이제 국립공원 되기 전에 캠핑장도 하고 그러던 곳인데, 캠핑장 하기 전에는 여기 보시면 낙엽송 밭이잖아요. 낙엽송 밭이라서 이런 곳에 꽃송이 버섯도 가끔 가다가 하나씩 보이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들어온 이유는 꽃송이 버섯은 기대도 안 합니다. 이런 데크가 있어서 아마 없지 싶은데, 여기에 요거 뭔지 아시죠? 자, 씨앗이 굉장히 잘 여물었네요. 전호입니다. 전호. 자, 전호잎은 당근잎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 전호잎이 이렇게 잘 익어서 건드려도 잘 떨어지죠. 자, 요것도 전호네요. 전호는 씨앗이 잎이 된다. 아유, 전호는 씨앗이 이렇게 길쭉길쭉합니다. 까맣게 길쭉길쭉하고요. 다년생이에요. 요게 이제 녹아내리잖아요. 녹아내렸다가 가을 되면 여기서 또 신선한 미나리싹 같은 그런 싹이 올라옵니다. 여기 주변에 이제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요거는 허옇게 변했죠. 지금 녹아내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괴물주머니라고, 눈괴물주머니, 산괴물주머니, 요런 괴물주머니가 있는데, 요거는 눈괴물주머니입니다. 괴물주머니, 유독식물이에요. 얼핏 보면 잎이 좀 넓어서, 넓죠? 이게 며느치라고 부르는 금낭화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금낭화는 이거보다 더 크고, 이른 봄철에 처음에 올라오는 것을 채취해서 데쳐서 여러 날 우린 다음에 드셔야지, 이 성장한 후에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유독식물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금낭화도 마찬가지고요. 산괴물 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나리 아제비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속식물들은 절대로 데쳐서 바로 드시면, 오래 드시던 분들이야 면역이 생겨서 괜찮겠지만, 처음 드시거나 모르고 드시는 분들은 이 중독 증상 상당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비름나물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요거는 비름나물이 아니고 노란색 꽃이 피는 노랑 물봉선입니다. 요것도 유독식물이기 때문에 식용은 안 되고요. 약성이 있어서 약으로는 사용합니다. 옆에 산에서 난다고 해서 산쓴박이라고 부르는 이고들빼기, 뭐 두매고들빼기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산고들빼기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두매고들빼기, 산쓴박이, 이런 것은 기존에 이름을 쓰고 있는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고들빼기 정식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요거는 잎이 그냥 이렇게 타원형이잖아요. 근데 요게 잎이 좀 갈라진 그런 형태에 띄는 것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무가 페인트 칠해 놓은 것처럼 얼룩얼룩 하잖아요. 이 나무가 물풀의 나무입니다. 멀리서 봐도 확 구별이 쉽죠.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조금 세로로, 거북득장처럼 세로로 갈라졌잖아요. 이거는 유금피로 알려져 있는 느릅나무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나무들, 소나무, 여기 이쪽에 좀 많이 이제 흰빛이 나지 않는 나무들은 다 느릅나무고요. 요것도 느릅나무네요. 쭉쭉 뻗어 있는 저 나무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일본 잎갈나무로 알려져 있는 낙엽송입니다. 낙엽송이죠. 낙엽송이 이제 이명이고, 일본 잎갈나무가 정식 명칭입니다. 자,
자, 요거는 구리대, 이제 뿌리를 백지라는 한약명으로 쓰죠. 구리대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공고를 다 했어요. 여기 뭐 임자가 있는 모양인지 공원관리공단에서 다 나가라고 편말 붙여놓고 했는데, 예전에 여기 주변에서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멀리서 봐도 거북등짝처럼 세로로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는, 전부 다 느릅나무입니다. 느릅나무. 소나무 있고요. 여기 일본 이깔나무 있고. 이런데 자꾸 얘기하다 끊기는데, 식물만 보면 자꾸 끊깁니다, 얘기가. 이런데 해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예전에 버섯이, 꽃송이 버섯이 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데크가 막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밟고 그래서 나던 것도 없어졌을 거예요. 한동안 났었는데, 저쪽에 뭐 노란 게 있네. 에이, 식물 떡잎이네요. 아니네, 식물 떡잎이네. 요런데 예전에 꽃송이 버섯이 한두 개씩 보이고 했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아쉽습니다. 자, 굉장히, 야, 그치. 찾았습니다, 하나. 예. 여기, 오늘 찾고자 했던, 크지는 않은데, 조금 오래 좀 지났네요. 벌레들도 막 생기고. 꽃송이 버섯입니다. 높은 데 가지 않고 자기가 있었던 데, 이런 데를 확인할 수가 있으면 이런 꽃송이 버섯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꽃송이 버섯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뭐 재배를 하던 자연산이던 이 버섯 중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이거 재배한 것도 키로에 엄청나게 비싸게 고가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이게 주로 있는 데가 낙엽송, 6월에서 7월 초에는 낙엽송 밭에 많이 자생하고요. 또 이제 7월 넘어가고 장마철 넘어가면 잣나무 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또 소나무에서도 가끔 발생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어떤 곳에서 가시던지 구강자리가 있는 곳이면 찾아보시고, 또 구강자리가 아니더라도 낙엽송 밭을 찾을 때는 이렇게 주변에 풀이 좀 많이 없어야 됩니다. 풀이 우거져 있는 곳이면 꽃송이 버섯이 발견되기가 쉽지 않고, 또 해가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 꽃송이 버섯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것저것 식물들 간섭하면서 또 꽃송이 버섯도 하나 채취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